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벌써 세 번째야. 아니, 큰일 났다고 해놓고 뭐? 잠이 안 온다고?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그렇지. 그래, 알았어. 읽어줄게. 뭐가 듣고 싶은데? 또 그 책? 알았어. 내가 너도 잠 안 와서인 줄 알고 잠 잘 오라고 아로마 향까지 가져왔어. 지금 켜줄게. '그럼 읽어볼까? 14세 우리 가족. 오늘은 내 생일. 많이 컸다. 아빠와 엄마께 너무 감사하다. 더욱더 좋은 성적을 받고 튼튼해져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 청춘의 시작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소중히 하고 싶다. 내일 모레부터 캠프에 간다. 부지런히 공부를 끝내지 않고서는 안심하고 갈 수 없는 걸. 화이팅, 아야. 메리가 옆집의 맹견 타이거에게 목을 물려 죽었다. 몸집이 작은 메리가 커다란 타이거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짤막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갔다. 메리, 안 돼. 이리 와. 필사적으로 외쳤는데도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메리. 분했을 것이다. 개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처럼 빨리 죽지는 않았을 텐데. 메리, 하늘나라에서 행복해야 돼. 새 집이 완성되었다. 2층의 동쪽 넓은 방이 나와 여동생의 성. 천정은 흰색, 벽은 갈색 벽지. 창으로 내다보이는 밖의 풍경이 평소와 달라 보인다. 내 방이 있어서 너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넓어서 외롭고 썰렁한 느낌도 든다. 오늘 밤 잠이 올까? 새 기분으로 출발. 우리 가족. 아빠 41세. 조금 성격이 급한 면도 있지만 보통은 자상하시다. 엄마 40세. 존경하지만 정확하고 예리하게 급소를 찌를 때가 있어 무섭다. 나 14세. 사춘기 시작 어려운 나이. 한마디로 말하면 울보. 감정 덩어리 인간. 단순해서 바로 화를 내고 또 금방 웃는다. 여동생 12세. 이 여동생한테는 공부도 성격도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조금 줄어든 느낌? 남동생 11세. 얘는 나쁜 버릇이 많다. 무서운 녀석. 동생 주제에 가끔 오빠처럼 군다. 고로를 맡아 기르고 있다. 남동생 10세.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천방지축인 면이 있다. 여동생 2세. 엄마를 닮은 곱슬머리에다 아빠를 닮은 얼굴. 아주 귀엽다. 15세.
슬그머니 다가온 병마. 요즘 들어 어찌된 영문인지 몸이 자꾸만 말라간다. 엄청나게 많은 숙제와 자유연구 같은 과제로 식사를 거른 탓일까? 생각만 하고 실행은 하지 못해 고민이다. 자신을 탓하면서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 에너지만 소모될 뿐. 이제 좀 살이 붙었으면 좋겠다. 내일부터는 계획표가 쓸모없지 않게 행동해야지. 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다. 등에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손에도 가방을 들고 거기에다 우산까지 들어야 한다니 이런 등교는 질색이다. 싫다라고 생각하자마자 집에서 100m쯤 걸어가면 나오는 자갈 깔린 좁은 길에서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려 휘청하고 넘어졌다. 턱을 심하게 부딪혔다. 가만히 만져보니 피가 많이 묻어나왔다. 흩어진 가방과 우산을 주워들고 뒤돌아서 집에 돌아왔다. 안 가져간 물건 있니? 빨리 안 가면 지각이잖아. 엄마가 집 안쪽에서 말을 하며 현관으로 나왔다. 어찌 된 거야? 하지만 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재빨리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찢어진 상처에 모래가 박혀 있었다. 어쩌면 좋아. 어서 병원에 가야겠구나. 엄마는 서둘러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고 차에 올랐다. 마취도 하지 않고 두 바늘을 꿰맸다. 자신이 얼빠진 짓을 했으니까 아파도 이를 꽉 물고 참았다. 그것보다는 갑자기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된 엄마에게 미안했다. 운동신경이 둔해서 손이 앞으로 나가지 않은 걸까? 하고 아픈 턱을 거울에 비춰보며 생각했다. 그나마 턱 안쪽이라 다행이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여자애가 눈에 띄는 곳에 상처 자국이 남는다면 장래가 어둡다. 체육 성적 중1 3, 중2 2, 중3 1. 분하다. 노력이 부족한 걸까? 여름방학 동안의 서킷 트레이닝으로 조금은 체력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더 오래 계속하지 않았으니 당연한 건가? 아침에 부엌 창문에 노란색 레이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바람. 나는 울고 있었다. 왜 나만 이렇게 운동신경이 둔한 걸까? 실은 오늘 평균된 실기시험이었다. 엄마는 눈길을 아래로 피하며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괜찮아. 체육 말고도 인생의 목표로 삼을 일은 많아. 아야가 좋아하는 과학을 살리면 되잖아. 그리고 영어도 잘하니까 더 열심히 파고들어 공부해도 좋고. 영어는 국제어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체육이 1점이라 해도 상관없잖아. 내 눈물은 그쳐 있었다. 나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것이 더 많구나. 요즘은 너무 많이 온다. 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루 5시간이면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는 숙제인데 문그적대니까 더 힘이 드는 걸까? 아니다. 몸속에서 뭔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 같다. 무섭다. 팔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든다. 운동하고 싶다. 마음껏 달려보고 싶다. 운동하고 싶다. 예쁜 글자를 써보고 싶다. 눈물의 토커터는 정말 좋은 곡이다. 엄청나게 좋아하게 됐다. 이 곡을 들으면 식사를 하면 꿈을 꾸는 것처럼 밥맛이 난다. 너 좀 졸린 것 같은데? 자는 거 아니야? 눈이 벌써 반쯤 감겼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나 마실 것 좀 가져올게. 잠깐만 눈 감고 기다려. 집에 무슨 두유밖에 없어. 그것도 검은 콩. 어쩔 수 없지 뭐. 마셔줄 수밖에. 그럼 계속해서 읽어볼까? 여동생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지금까지는 여동생의 심술궂은 점에만 신경이 쓰였는데 사실은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아침에 학교에 갈 때 남동생은 나를 남겨두고 한참 앞서가 버리는데 여동생은 느릿느릿한 나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준다. 육교를 건너갈 때도 가방을 들어주며 언니 손잡이 잡고 올라와 라고 말한다. 여름방학 기분도 많이 수그러들었다. 저녁 식사 설거지가 끝나고 2층에 올라가려는데 엄마가 아야 잠깐 앉아봐 라고 하신다. 뭔가 꾸중하실 게 있나 보다 하고 긴장을 할 정도로 엄마는 신중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야, 요즘 윗몸이 앞으로 쏠리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걷는 것 같던데 너도 감지하고 있었어? 그런 모습을 보니 엄마는 왠지 걱정이 돼. 병원에 한번 가볼까? 어떤 병원에요? 라고 나는 겨우 물었다. 잘 보는 병원을 찾아볼 테니 엄마한테 맡겨.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쏟아졌다. 원래는 엄마 감사해요.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목이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운동신경이 둔한 탓일까? 밤에 늦게까지 자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했던 탓일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역시 알 수 없다. 병원에 가야 한다니 역시 어딘가 몸이 나빠졌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아팠다. 병원에 가다. I go to the hospital in Nagoya with my mother. 오전 9시 출발. 막내 여동생의 몸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보육원에 보냈다. 내가 병원에 가야 하니까. 가여운 동생. 11시 병원 도착. 3시간쯤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고 있었지만 긴장되고 불안하여 다른 때처럼 열중할 수 없었다. 엄마는 소우의 이치로 교수에게 전화해 놓았으니까 염려하지 마 라고 말해 주었지만 드디어 내 이름을 불렀다. 심장이 퉁퉁 뛰었다. 엄마가 설명한다. 넘어져 턱이 찢어진 것, 걸음걸이가 불안한 것, 계속 몸이 마른다. 동작이 둔한 것. 듣고 있다 보니 나는 무서워졌다. 바쁘게 생활하는 엄마가 이처럼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셨다니.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구나. 하지만 불안했다. 이렇게 해서 숨기고 혼자만 걱정하고 있던 내 몸에 관한 모두가 의사 선생님에게 알려졌다. 고민은 사라졌다. 둥근 의자에 앉아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았다. 안경을 썼고 웃는 얼굴에 친절한 느낌이 들어 안심이 되었다. 눈을 감고 양손을 펴고 인지를 가까이 댄다. 한쪽 다리를 세운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거나 한다. 해머로 무릎을 두드린다.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진찰을 받고 끝났다.
CT 촬영을 합시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아야,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아. 머릿속 한가운데를 가로로 나눠서 찍어보는 기계야. 라는 엄마의 말. 가로로 나눈다고요? 내게는 엄청난 일이다. 커다란 기계가 위에서 천천히 내려온다. 우주선에 타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꽉 조였다.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니 졸음이 왔다. 오래 기다렸다가 약을 받아 집에 돌아왔다. 일이 한 가지 늘었다. 약을 먹고 좋아진다면 배가 가득 차게 약을 먹어도 불평하지 않겠다. 선생님, 부탁합니다. 꽃이라면 꽃봉오리인 아야의 인생 망가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병원까지 오는데 거리도 멀고 학교도 다녀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오면 된다고 하셨다. 병원에 꼭 다닐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꼭 잘 지키겠으니 아무튼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일본 최고의 나고야 대학병원 소우에 이치로 선생님, 제발 부탁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에 읽어줬던 부분이지. 정말 이제부터가 안타까운 얘기들인 것 같아. 자는 거 아니지? 알았어. 그럼 계속 읽는다. 놀림 맞는다는 것. 세이리오 중학교만이 유일하게 수확하는 여름 밀감. 그 줄지어선 밀감나무 아래에 풀을 베러 갔을 때 한 남학생이 내 걸음걸이를 보고 놀렸다. 그게 뭐야, 걸음걸이가. 꼭 유치원 애들 같잖아. 어이, 힘이 넘쳐서 약간 팔자걸음이 돼 있는걸? 화나게 하는 말만 골라서 늘어놓고는 깔깔대며 웃는다. 물론 무시했다. 그런 애와 상대하다가는 바닷물이 말라버릴 테니까. 하지만 눈물을 참느라 고생했다. 그래도 울지 않고 견디긴 했지만 오늘 너무나도 분한 사건이 있었다.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항상 그랬듯이 언제나 옷을 갈아입고 집합 장소로 갔다. 오늘은 1k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까지 달려간다. 거기서 배구 패스 연습을 한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달린다. 패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아야, 어때? 나는 고개를 수그릴 뿐이었다. 계속해서 선생님은 그럼 누구와 교실에서 자습하는 게 어때? 그 누구는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다. 금방 어떤 애의 목소리가 튀어오른다. 와, 좋겠다, 자습하면. 내 뱃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렇게 자습하는 게 부럽다면 바꿔주지. 비록 하루라도 좋으니 몸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을 알기나 해. 걸을 때마다, 그렇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끼는 몸의 불안정함, 미덥지 못한 몸,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굴욕감, 비참함, 모두들 그런 기분을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실제로 그 사람이 기분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쯤은 그 입장에서 봐주면 안 될까? 하지만 어려운 일일 거라고 바꿔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으니까. 행복이란 뭘까? 감기에 걸렸나 보다. 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기분도 좋고 식욕도 좋다. 그러나 몸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체온계를 갖고 싶다. 내 건강 상태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 아빠한테 부탁해야지. 나는 자주 아프다. 형제들의 2배 이상 돈이 드는 아이다.
어른이 되고 건강하게만 되면 그만큼 갚아드려야지. 소중하게 해주신 만큼 많이 효도를 해드려야지. 잠자리에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한다.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좋은 체험 중 하나다. 중학생 공부는 매일 착실하게만 하면 잘하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건강하지 않은 몸이 정신의 불안을 부채질한다. 울지마 겁쟁이. 힘들 때는 인간이 성장하고 있을 때야. 현재를 뚫고 나가면 상쾌한 아침이 동터온다. 햇빛이 쏟아지고 새가 지저귀고 백장미가 향을 풍긴다. 찬란한 아침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 행복이란 뭘까? 아야, 지금 행복하니? 당치도 않아. 지금 난 바닥이 보이지 않는 슬픔에 갇혀 있어. 괴로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실 나는 지금 미치기 직전 같다. 그래서 울다 웃다 하고 있다. 뭐야? 벌써 자는 건가? 할 수 없지. 그럼 나머지는 나중에 읽어줄게. 이래도 못 들으려나? 이미 자고 있으니. 그럼 난 이제 집에 간다. 잘 자.